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실습 5주째를 마친 이후에 남기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 영상, 이 학생들의 실습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간호사로 꿈꾸기 적당한 나이는 과연 몇 살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몇 가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선 매주 차곡차곡 조금씩 익숙해지고 병동의 위치, 물품이 놓여 있는 장소, 또 각 간호사들의 성향까지 학생들이 파악을 많이 한 상태이고, 그리고 각자 또 정보를 교류하더라고요. 어떤 간호사는 성격이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주의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강점이니까 그 부분에서 테이크할 게 많겠다는 그런 교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습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학생들도 저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실습의 전반적인 흐름이 편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이고요.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로우가 좋아진 상태이고요. 현재 4학기 중에 2학기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약물과 질병의 패서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년제 간호학과에 비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 각자 자신의 그 학문적인 인콰이어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전문대를 다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야무야 이만큼 알면 됐어 하고 마무리하고,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소스를 던져주지 않으면 그 간호사로서의 성장이 좀 더뎌지거나 진척이 좀 더딜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담당해서 신체 사정하고 투약한 환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약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엔클렉스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정말 간호사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때 공부할 때는 제가 몰랐었어요. 실생활에서 정말 사용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정말 미국에 와서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엔클렉스라는 시험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시험이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서 간호사들이 사용하게 되는 지식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습을 하면서 매주 알게 되는, 또 접하게 되는, 또 투약하게 되는 약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엔클렉스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메토프로를 준다고 할 때 이 약물이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며 어떤 분류에 속하며, 그냥 다만 혈압약이라고 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그 약 이름을 들으면 이거 혈압약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혈압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알고 또 어떤 분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추후에 엔클렉스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토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혈압약이라고 쓰지 말고 베이타 블로커라고 그 카테고리에 아예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또 베이타 블로커가 작용하는 기전이 심장 박동수를 낮춰줌으로써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이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추후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줄 생각이고요. 실습 초반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실습약, 혈압약이나 아니면 각종 약물을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잘 하다가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안 하고 그냥 혈압약이라고만 적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알아야 되는지를 게임을 통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번 다시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용품이 대부분이지만 선물도 준비하고 좀 학생들에게 흥미를 자극하고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습은 대략적으로 so far so good. 네,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그 간호사로서 꿈꾸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두렵죠.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한국 나이로 38이라는 나이에 간호사로 연차가 제가 2004년에 졸업했으니까 한 13년, 14년 차 정도 되었겠네요. 만약에 지금까지 간호사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이미 나의 직장이 한국에 다 인프라가 다 펼쳐져 있고 잡혀 있는 상황에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꿈을 꾼다는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30대, 4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다는 아니어도 결혼하셨고 또 배우자도 있으실 테고 자녀분들도 계실 테고 그 간호사분이 여성, 남성이고를 떠나서 어떤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위치, 또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 또 은퇴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나이에 꿈을 찾아서 뭔가 도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 간호사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 의식과 함께 미국 간호사로 점철된다고 하면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해보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믿지 않는 편이에요. 워낙 믿었다가 발등 찍힌 일도 많고 해서 저는 통계를 믿고 추이 내지는 현상을 믿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정보를 알면 더 확고한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다른 주는 아니고 이제 제가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7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대상으로 몇 가지 통계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 통계를 나눠 볼 건데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간호사 35만 명 정도 되는 간호사 중에 그 전체 35만 명 중에 5살 단위로 끄는 나이 그룹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세 이하의 간호사 중에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간호사 중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액티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간호사는 전체 인구의 1.25%에 해당하는 4,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가장 많은 나이대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군은 30세에서 34세로 12.16%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나이대가 40세에서 44세, 12%에 가까운 수치이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45세에서 49세가 미국 전체 캘리포니아 주에서 액티브하게 간호사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 중에 11%,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거든요. 25세 이하의 간호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음 통계에서 언급드릴 부분은 크게 반드시 나이 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고려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소개해드릴 통계는 각 나이대별로 주어진 사람들 수 중에 현재 현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5세 이하의 간호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25%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간호사의 97.4%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이대가 90%에서 9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통계 자료는 제가 두 테이블만 지금 이렇게 추린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0세 이상의 간호사가 1331분이 계신데 전체 간호사 인구의 0.38%를 차지하고 그분들 가운데 10%가 근무를 하고 계세요. 현직에서. 분명한 건 많지 않은 수일 거예요. 133분 정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331분 중에 10%니까 133분 정도가 80세 이상인데 2017년 통계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 가장 많이 활발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가장 높은 통계는 95.6%로 40세에서 44세에 해당하는 간호사예요. 거의 12%에 해당하는 전체 간호사 인력군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 그 나이대 그룹 중에 95%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50세에서 54세는 91%, 55세에서 59세까지는 89%, 그리고 70세에서 74세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46% 이상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연세가 있으셔도 현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현실이 어떤가를 알아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적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뿌리 내릴 정착할 곳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꿈을 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물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RN에 대한 일반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지 그 이상의 상급 실무 간호사에 대한 통계는 또 아니거든요.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상급 실무 간호사로 NP로 CNS로 또 CRNA로 CNM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 미국에 와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박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아직 박사 공부는 해보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졸업장의 활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충분히 풍성해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덜 불안해 하시면서 계획하고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정말 6주째네요. 벌써 6주째 실습을 마친 이후에 또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이니까 조금 조용히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